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월가에서 가장 핫했던 주식 팔란티어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오늘 이 갑작스러운 붕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2025년은 정말 AI의 해였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있었죠. 투자자들은 열광했고 주가는 무려 150% 이상 치솟으면서 모두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딱 시작된 첫 주에 그 모든 환희가 글쎄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이상한 건 어떤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요. 월가의 이 AI 총화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폭락의 순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번 폭락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또 치밀하게 계산된 세 가지 힘이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시장을 덮친 결과였어요. 자, 그 단서는 바로 돈의 흐름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는데요. 첫째는 아주 영리한 세금 관련 전략, 둘째는 대규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투자 심리의 연쇄 반응.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좀 뜬금없지만 바로 달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25년에 엄청난 수익을 낸 큰손 투자자들이 매도 버튼을 딱 며칠만 늦게 누른 거예요. 1월 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2026년 4월에 내야 할 세금을 무려 1년 뒤인 2027년 4월로 미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절세 전략이 매도 폭탄의 방아쇠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돈의 대이동, 그러니까 섹터 순환매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AI의 꿈과 가능성을 파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단 이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AI를 실제로 구현하는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기업으로 수십억 달러를 옮기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약속에서 현실로 돈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아쇠는 심리적인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때 투자자들이 뭘 떠올렸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과거 인연,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를 연결시킨 거죠. 이 작은 불안감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식을 파는 알고리즘 매매를 촉발시켰고 매도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들은 폭락의 타이밍이 왜 그때였는지만 설명해 줄 뿐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왜 하필 팔란티어였을까? 그 진짜 원인은 팔란티어의 가치를 둘러싼 월가의 아주 격렬한 논쟁, 거의 전쟁 수준의 논쟁에 있습니다. 먼저 비관론, 즉 베어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이들은 팔란티어의 주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 그대로 비이성적 과열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곧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비관론자들의 우려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주가 매출 비율, PS라는 건데요. 팔란티어는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보다도 무려 5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 즉 불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팔란티어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이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임 체인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 낙관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40의 법칙 점수인데요. 이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는 지표거든요. 매출 성장률 63%와 이익률 51%를 더하니까 팔란티어의 점수는 무려 114%입니다. 보통 40%만 넘어도 최상급 엘리트 기업으로 보는데 이건 뭐 경이로운 수준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월가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세요. 한쪽에서는 70%더 폭락할 거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안개 속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그럼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가장 똑똑하고 정교한 투자자들,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이 큰손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는지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 증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폭락이 일어나기 이미 몇 달 전부터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이 보유 지분의 거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팔아치우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팔란티어를 지워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매도인데요. 이들의 매도는 팔란티어를 불신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팔란티어가 이제 파괴적 혁신기업 단계에서 S&P 500에 들어갈 만큼 큰 대기업으로 졸업했으니 이제 다음 혁신기업을 찾아 떠난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도가 다 패닉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떠나는 와중에 반대로 역으로 베팅한 거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인데요. 이들은 오히려 팔란티어 주식을 사들였어요. 아마도 이들은 팔란티어를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전쟁이나 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치가 빛나는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본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증거들을 다 종합했을 때 과연 팔란티어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관적 시나리오. 예측대로 성장세가 꺾이면서 주가가 추가로 폭락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성장은 계속되지만 너무 높은 가치 평가를 소화하느라 한동안 주가가 옆으로 기는 그런 정체 상황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폭락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팔란티어, 이 회사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의 기업일까요? 아니면 훌륭한 기술을 가졌지만 너무 위험할 정도로 비싼 가격표가 붙어버린 전형적인 버블의 유령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2026년 시장이 직접 증명해 줄 겁니다.